늦었으니까 지금도. 듣기 듣기 12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이거. 풀이할 생각은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뭐였지? 아, 야 빨리 가야 돼. 우리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뭐 이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 2번 아닌가요, 답이? 기억이 안 나네. 넌 어제 안 와갖고 시험지가 없잖아, 이 빠가살이야. 너 빨리 지식으로 들어가서 풀어. 가, 가, 빨리. 가. 여기는 시험지 푼 사람들 앉아 있는 거야. 가. 그리고 18, 19, 20은 넘어가도 괜찮죠? 아, 맞다. 이 얘기부터 합시다. 어제 보니까 1학년 때부터 내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왜 듣기 끝나고 여기 풀고 있는 새끼들이 있죠? 그러니까 듣기 할 때 후딱 얘기할게요. 듣기 앞장할 때 여기 푸세요. 듣기 앞장할 때. 왜냐면 봐봐. 듣기 처음 시작할 때는 어차피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이쪽은 영어 문제라고 보질 않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 갔니? 이만큼은 나는 영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장애 판정 시험 같은 거거든. 이걸 틀리는 새끼는 장애가 있거나 매 맞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봐. 듣기 할 때 머리도 안 돌고 영어도 안 읽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조금 예열하는 차원으로 여기 두 개 먼저 푸세요. 27, 8. 제일 쉬운 거. 어차피 듣기 할 때 머리도 안 굴러가는데 이거 읽고 있어봤자 듣기 할 때 여기 읽고 있어봤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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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봉 2번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 뭐 하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러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듣기 할 때 27, 8 먼저 풀고 그러니까 쉬운 순서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요 순서로 거꾸로 그래서 보통 듣기를 할 때 예, 예, 예 시간 많이 남을 거거든요. 1번, 2번, 3번 할 때 답 금방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 2, 3번 할 때 그냥 최소한 한 문제에 답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용 일치 문제 1, 2, 3, 4, 5 읽고 있는 새끼들이 있어요. 죽인다 진짜로. 내용 일치는 엔간하면 3, 4, 5 답이 나오잖아.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뒤쪽에 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아래서 위로 올라가시는 게 이득이에요. 1번, 2번 뭐하러 읽고 있냐고. 2번은 답이 절대 아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2번은 내용 일치 문제 한 20문제 중에 한 문제꼴로 답이 나와.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오버였나?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3번 있다고 치면 3번 모의고사 중에 이 4문제 중에 2번 답은 하나쯤은 있어.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오진 않아. 근데 1번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뭐하러 읽고 있냐고.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그리고 2번이 보통 예하고 예에서 2번이 좀 간혹 나오는 편이거든요. 나오면. 그러니까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쭉 읽어가다가 5, 4, 3에서 2까지 갔는데 뭐야 씨발 왜 답 없어? 1번 아니야? 아니야. 1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래서부터 빨리빨리 맞춰보면 되잖아요.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니까 요런 새끼 찾기 쉽단 말이야. 여기 있네.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여기 있으면 4번은 어디 있겠어요? 위에. 3번은요? 그 위에. 2번은 그 위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기 앞장할 때 여기 빨리 풀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아마도 집중력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가 아니면 여기 반쪽 넘어가기 전에 그 세 문제는 풀 거예요. 근데 제가 반쪽이라고 말해봤자 함정이 뭐냐면 얘가 답이 몇 번이었죠? 기억이 안 난다. 이게 4번이었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5번이 답이 아닌 이상은 시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는 별로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1, 2, 3, 4 네 문제 풀 때 내용일치 4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가끔 가다가 도표를 틀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도표 문제가 처음에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이거 듣기 할 때 읽는데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으면 넘어가 버리세요. 그냥. 얘도 그냥 조용할 때 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답이 탁 안 나오면. 그리고 요거 하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29번 하세요. 이거 왜 맨날 여러분들 독해 시간에 자주 했던 말 같은데 29번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거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죠? 1번 밑줄 대시죠? 뭘 묻는 거예요? 대 아니면 뭐지? 보통 대 밑줄인데 얘가 답이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내신데 존나 하던 거잖아. 맨날 하던 거. 대 아니면 뭐니 얘들아? 왓이요. 그죠? 그럼 봐봐. 대은 뒤에 어떤 절? 한 절. 왓은 뒤에 불완전한 절. 그럼 봐봐요. 주어, 동사,
사람들은 설득한다? 이런 내용을 이겠지. 한목, 직목인가 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설득한다. 목적어조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니까 뒤에가 완전하면 돼요. 그럼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완전한 절이네? 맞아요. 이렇게 하고 빙봉하고 넘어가라. 갔다가 다시 와서 2번 볼 거예요. 2번은 그냥 본 김에 빨리 풉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죠? 그쵸. avoid는 ing 목적어 취해야 되죠. 근데 봐봐. ing인데 3학년 모의고사부터는 보통 한 단계씩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이거 지금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얘들아, say something. 뭔 말이에요? 뭐라도 말해라죠. something이 say의 뭐예요? 목적어죠? 얘가 뭐예요? 목적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이 새끼 능동, 수동? 능동? 맞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 자리도 맞고 being said가 아니라 saying 능동에 들어갈 자리도 맞아요. 맞네. 이렇게 굉장히 분절적인 사고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독해는 뭘 해야 돼요? 읽어놓고 갔다가 다시 오면 여기 읽으려면 여기 내용 기억 안 나지. 다시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지문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듣기 할 때는. 정신도 산만하고 시간이 여러분들이 뒤에 넘어갔다가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거 하고 근데 만약에 나는 어? 모르겠는데? 뭘 묻는지? 그럼 판단을 내리세요. 아, 이 새끼는 이따가 찍으면 되겠구나. 읽고 있지 마세요. 어법 문제 뭐 내용 읽는다고 답 맞출 수 없어요. 그죠? 뭘 묻는지 모르면 한번 고민해보고 모르겠으면 일단 1번, 2번은 답이 아니니까 3, 4, 5 중에 찍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넘어가세요. 그럼 봐봐. 요 사고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거든? 우리 왼쪽 페이지한테 4개 푼다 그랬고 오른쪽 페이지 얘는 그닥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얘가 답이 여기였나요? 그죠? 3번이었나? 그럼 봐봐. 4번 하고 뒤에 마무리 멘트 하고 띵동 9번 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넘어가서 이제 뭐 해요? 쭉 가서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쉬운 순서로 글 읽기예요. 쉬운 글 순서로 읽기.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놓으시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마지막에 시간 모자란데 요거 세 문제 놓치면 되게 아깝잖아요. 이거 쉬운 지문들인데 다. 그러니까 널널할 때 여기 읽어놓으세요. 여기 지문도 아니 단어도 문장도 쉬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어처럼 말해보자면 얘는 보통 수필 같은 글에 가까워요. 아니면 아주 짧은 이야기 글이거나 통상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 내용도 문장도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 대충 느낌 정도 잡아 놓으시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읽으면 좋고 아니면 A까지 읽어놓고 A 다음에 어차피 N가나면 B는 아니야. 그럼 A 뒤에서 C로 갈까? B로 갈까? 요 정도 잡아놓고 뒷장 넘어가거나 얘를 좀 많이 읽어놓고 뒷장을 넘어가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시간 관리를. 그렇게 해서 듣기 앞장하는 동안에 어디 갔냐? 지난번에 시험 보고 말했죠? 이거 어차피 2개짜리는 아닐 거예요. 이건 무조건 아니지. 마운틴은 2개짜리 아닐 거고 여기 걸려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가잖아. 가위표면 여기서 답이 나오게? 가위표 아니에요. 요거일 거야. 그럼 이만큼 중에 또 가위표가 하나잖아. 가위표 아니에요. 이거일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혹시 못 들어서도 싼 거 고르세요. 진짜 아주 변태적인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싼 거 갑니다. 얘네들. 그래서 한 10% 정도, 10번 중에 한 번 정도 플렉스 하는 친구도 있다 그랬죠. 그 경우 아니면 싼 거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들으면 더 좋지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시간 없어요. 그죠? 마지막까지 듣고 있어야 되고 듣고 나서 여기 읽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할 시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어디 풀어놨냐면 25, 6, 7, 8, 29, 43에서 45 조금 읽어놨어요. 다 읽었으면 더 좋고. 그럼 뒷장은 보시면 문제 유형들이 얘 시간 없어요. 얘도 왔다 갔다 할 시간 없어요. 이 새끼도 보통 왔다 갔다 할 시간 없어요. 어차피 틀리기도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왔다 갔다 해도 더 틀리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박혀 있어야 돼 페이지가. 그래서 혹시 이거 풀 때 짬이 조금 날 때 짬짬이 18, 19, 20번 푸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16번, 17번 이거 어차피 한 바퀴 도는 내로 답 나오죠. 2개 다. 그럼 이거
두 바퀴 돌고 마지막 안내 방송 뭐였지? 되게 교양 있는 음악 나오잖아요. 교양 있는 음악 끝날 때까지 2분 플러스 알파가 남아요. 그러면 2분이면 최소한 이 중에 두 문제는 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듣기가 끝날 때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되냐면 18에서 20, 25에서 28, 29, 43, 4, 5 이렇게 털어놨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듣기 끝나고 나면 조용해지면 아까 요거 읽다 말았잖아. 읽다 만 거 마저 가서 읽으시고 요렇게 시간 관리가 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일단 요거 하고 얘 찍을 수는 있잖아. 어차피 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어. 패스. 그리고 듣기 뒷장 보는 동안에 이거 풀고 있으면 되지 뭐. 요렇게 시간 관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듣기 끝나고 21, 2, 3, 4 풀고 이게 쭉 풀어가고 있어요. 30번, 31번 이렇게. 근데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이것도 저는 드린 말씀인데 지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시간이 모자라겠다, 괜찮게 가고 있다를 31번 들어갈 때 31분보다 남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31번 들어갈 때 31분 이상 남아야 돼요. 여기서 35분이 남는다? 그러면 시간 관리가 되게 잘 된 거고 나는 이제 시간 안 모자랄 겁니다. 이 정도 페이스면. 근데 30분보다 미치면 마음의 준비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한 두 문제는 버려야겠구나. 그럼 훑어보고 버릴 문제 빨리 정하세요. 그래서 앞부분 쭉 읽어보면 느낌 오지 않아? 어렵다, 쉽다, 알겠다, 모르겠다? 쭉 읽어보고 모르겠다를 한 두 개 정도 쳐내버리세요. 그리고 주로 아마 3점짜리를 쳐내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0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빈칸에 들어가면 시간 무조건 모자라요. 이 정도 속도로 읽는 친구는 최소 2개, 많으면 3개, 안 되는 거 버리고 있다 찍는다.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보면 우리가 31번부터 지금 42번까지 문항수로 12문항 남았고 지문 개수로 11지문 남은 상황이에요. 장문 하나 포함해서. 근데 장문 포함해서 11지문인데 30분이면 후달리잖아요. 그쵸? 30번대 지문은 주로 어려운 지문이니까 독해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한 지문당 3분 안쪽이다? 좀 후달릴 거예요. 근데 35분 정도가 남는다? 한 지문당 3분 조금 넘죠? 그러면 비교적 빨리 처리하는 지문도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정도면 다 풀 겁니다. 통상. 그리고 엔간해서 이거보다 더 빨리 푸는 친구들은 어차피 시간 관리가 필요 없는 친구들이에요. 다 뭐 풀었는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끝내놓고 10분 이상 자는 친구들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페이스에 맞춰서 푼다 하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31번 들어갔을 때 일단 30분은 넘게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모의고사 풀이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정규 독해 수업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라 그랬잖아요. 신경 문제. 30초 컷. 30초도 오래 걸려요, 솔직히. 봐봐요. 누구 신경인지 확인하세요. 등장인물이 둘 이상일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에미는 아니고 에이미. 그럼 봐봐요. 레이디 글 후반부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엔간하면. 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두 문장, 많아봤자 두 문장, 가능하면 한 문장. 되게 얘는 지금 워낙 짤막짤막 하니까요. 여기서부터 갑시다. Lady smiled at Amy. 여자가 에이미 보고 웃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스마일이 나오면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 빼고 엄마가 성적표를 보고 좋겠다, 와 성적이 이따위라 뭐 이런 거 경우가 빼면 그죠? 좋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Amy felt happy. 너무 답 아니에요 일단. 에이미 기분 좋아요. 왜냐면 she could watch the beautiful sunset.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야. with another person.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남과 공유할 수 있다니 아이 행복해라. It felt good.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To share the beauty. 뭐 해서 기분 좋아요? 나누게 되어서 기분이 좋대요. 그럼 일단 delight 뭔 말입니까? 그렇죠? 기쁜. delight가 동사로 기쁘게 하다예요. regretful 후회하는, 실망한, 화난, 흥미진진한, 흥미로운 긍정적인 말이긴 한데 봐봐. 흥미로운은 뭐야? 뭐지? 이게 흥미로운 거잖아. 그죠? 아닐 겁니다. 1번.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뒷장 듣기 도는 동안에 이거 3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는 납득이 가실 거예요. 목적 문제가 빨리 안 풀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18, 19 주수면 되시고 20번은 20번, 22번 주장 요지 문제는 맨날 말씀드렸죠. 뒷대가리 잘라가지고 후딱 찾자. 왜냐면 1, 2, 3, 4, 5가 한글이기 때문에 대충 읽고 한글 읽어보면 눈치가 올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빨리 갈게요. If you don't properly detach from work, 만약 너 새끼가 이렇지 않는다면 이네요. detach는 attach의 반대말 무슨 뜻?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단어 정리 좀 하세요. 뒤에 해설지에 단어도 어느 정도는 있긴 할 테지만, 진짜 내 맨날 너네 독해숙제 낼 때도 하는 얘긴데요. 네이버 사전에 그냥 네이버에 따닥따닥 검색 좀 하세요. 그거 해서 눈으로 보고 여기다가 내 손으로 한 번만 써도 하나도 검색 안 한 새끼하고는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나요.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짓이라 알아요. 나도 이제 뭐 고3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거 보다 보면 별표 단어건 별표 단어가 아닌데 일부러 모르고 풀어라고 엿먹어라고 주는 단어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나도. 그러면 찾는다고. 찾고 맞아 이거였지. 다음번 또 나와요. 씨발 지난번에 이거 뭐지? 이거 한 3번 4번 하다 보면 언젠간 내 거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새끼보다는 하는 친구가 현저히 도움이 돼요. 찾으세요 지금 이번 거. 오답 정리하시고 모의고사를 풀리는 이유는 당연하지 않아요? 틀린 문제 확인하고 해설지 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정리해 놓으시고 뭐 해석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별표를 쳐서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공부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늘어요. 뭐 언어가 꽁으로 들면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럼 detach는 분리시키다예요. 떼어내다. attach는 부착하다. 만약 당신이 적절하게 1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면 your chances of depression are much higher. 여기서 chance는 뭐라고 해서 분석하실래요? 그렇죠. 가능성. 너의 가능성이에요. depression. 우울증의 가능성은 are higher 이네요. 훨씬 더 높아진다. 너 일에서 적절히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일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너 우울증 걸려. 이게 첫 번째 문장이네요. 내용이 뒤집어지지만 않는다면 이게 주제문일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Your relationship will suffer. 너의 관계가 suffer는 무슨 뜻이죠? 그죠? 보통 고통받다라고 중학교 때 외웠죠. suffer from ing, suffer from 명사 이렇게. 여기서 너의 관계가 고통받으면 어색하잖아요. 악화되다, 훼손되다라고 해석해주세요. 해석이 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뭐 고통받다 해도 뭐 관계가 나빠진다는 의미니까 나쁘진 않은데 가능하면 네 관계가 나빠질 거야. As will your health. 여기는 뭐 문법 제끼고 갈게요.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고 갑시다. as 조동사 주어 그냥 여기다 쓸게요. 도치예요. as 대동사 주어 도치, as 조동사 주어 도치. 그러면 as는 여기서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 같이예요. 뭐처럼 너의 건강이 여기서는 얘가 조동사이자 대동사예요. will이 대신하고 있는 건 will suffer입니다. 너의 건강이 고통받을 것처럼 네 관계도 나빠질 것처럼 네 인간관계도 나빠질 거다. Your system 너는 책이야. 알바노 모르겠다. 내려가자. 내용이 뒤집어져 있지만 않으면 돼요. 그쵸? 그럼 아래쪽에 여기를 볼까 했는데 rather than being upset 화내기보다는 뭐지? 화날 만한 짓을 하는 건가? 앞문장 정도 하나 읽어보고 가자고. Aside from putting healthy limits on your work and technology aside from이 무슨 말일까요? 얘는 in addition to 하고 같은 말이에요. 글씨를 좀 사람스럽게처럼. 뭐뭐 이외로랑 같은 말입니다. 뭐뭐 이외로 뭐뭐 말고도예요. 그러면 put limit예요. 둔다 제한을이죠. 제한을 두는 것 이외에도고요. on 전치사어는 우리 독해할 때 존나 많이 말씀드렸죠? 주제의 내용을 나타낸다. 그럼 해석은 뭐뭐에 대한 관한 about처럼 해석한다예요. 너의 일과 기술에 관련된 제한을 가하는 것 이외에도 you probably need to communicate to your colleagues. 너는 이거 할 필요가 있어. 하라는 얘기죠. 소통하라는 거예요. 너의 동료에게 소통하세요.
that we will no longer be available. 대절이라는 것을 소통하세요. 네. 너는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available. 너 자신이 이용 가능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널 써먹을 수 없어. during certain hours of day. 언제 동안? 하루에 특정 시간 동안은 넌 날 써먹을 수 없어. 나는 이때는 일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 앞에 했던 뭐랑 같은 말?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 안 해요. detach from work하고 같은 말이겠네요. 이게. 왜냐면 동료한테 난 더 이상 이 시간대에는 일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요만큼 대충 읽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인.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1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작업 환경을 중단한 건 모르겠지만 어차피 1, 2, 3, 4를 읽어보면 꺼졌어? 왜? 아직도 돌고 있어. 음. 쟤네 듣기가 끝났는데 키가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끄고 왔어요. 봅시다. 그리고 21번은 좀 쉽지 않았어요? 이거? 그죠? 얘는 정답률이 좋을 것 같아서 제껴볼게요. 요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가 좀 까다로웠을까요? 오히려 21번보다 22번이 조금 더 내용이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어쩌라는 거지?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앞부분 뒷부분 한번 읽어보고 답 찾아볼게요. 선택지 한번 쭉 보고 첫 번째 문장 The rules that govern an organization must be acceptable to all. 그럼 이러는 규칙이네요. 그럼 조직을 govern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말이죠. 조직을 다스리는 규칙은 must be acceptable, 수용 가능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그럼 뭔 소리지?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규칙을 세웁시다. 이런 말인가 봐요. Many think of the leader as a boss. 많은 사람들은 이거 제가 맨날 강조하던 거 아니에요?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간주하다 여기다. 졸라 많이 본 거죠. Regard A as B. Look, view A as B. 죄송합니다. Look on A as B. 이런 애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리더를 보스라고 생각해. 그럼 자 봐봐. 이 문장은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일까요? 이러지 말자는 말일까요? 보통 글의 도입 부분에 many라거나 we라거나 people이라거나 사람들은 이래, 많은 사람들은 이래, 우리는 자주 이래. 이런 말이 글의 도입부에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은요, 참 주로 뭐 할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날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 순간순간. 매 순간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릴스를 멈추지 못하고 쇼츠를 멈추지 못하고 아니면 인스타를 멈추지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 어쨌건 말이 했는데요. 학생들은요. 많은 학생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서두를 꺼낸 이유는 뭐예요? 이러지 맙시다죠. 그러니까 도입부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지 마세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리고 봐봐. 리더는 보스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같지는 않아요. 그쵸? 우리가 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리더는 보스 하면 뭐야? 영어로 boss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boss라고 하면 그건 뭔 말이냐면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독재자처럼. 그러니까 boss라는 건 절대 좋은 어감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리더를 보스라고 생각해야 돼요가 주제일 리가 없다고. 그럼 리더는 보스가 아니어야 된다. 보스가 리더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야 된다고. 그럼 보자고요. 이어서 짝대기는 부연 설명이죠. As the person, 보스란 어떤 사람이냐?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에서는 뭐뭐로서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Who makes the decision?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즉 보스, 결정을 딱 내려서 네가 이거 해, 너 저거 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좋잖아요. 한글이 선택지가 한글이니까 눈치를 보니까 칸트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칸트주의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칸트적인 정도의 의미야. 칸트의 형용사형입니다. conscient. 그럼 conscient does not accept. 그럼 칸트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칸트주의자는 받아들이지 않아. that view. 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아. 익숙한 패턴이네요. not A, but B입니다. A 하지 않고 B 합니다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The leader is a decision proposer.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거 하는 사람이래요. decision은 뭐죠? 결정이죠. 의사결정하면 돼요. proposer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안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사람이야. 얘랑은 다르네요. make decision. 의사결정을 혼자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리더다. rather than 뭐뭐가 아니라 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독해할 때. decision imposer. impose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impose가 뭐죠? 단어 정리 좀 해요. 찾고. impose는 부과하다예요. 부여하다. 그러니까 결정을 부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결정 내렸어. 너 이거 해야 돼. 니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너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리더란 뭐다? 결정을 제안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가 보네. 그러니까 리더는 보스가 아니야. 제안자야. 이게 글쓴이의 의견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문장을 읽을까 말까를 생각할 때요. 봐봐요. 앞문장에 주어랑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리더란 의사를 제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리더는 어떤 문장일 것 같아요? 앞문장하고 논리적으로 같은 문장, 동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핵심 주장, 여기죠. 핵심 주장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주어가 나오면 똑같은 말 한번 되풀이할 거구나. 아니면 앞에서 한 말을 뒷받침할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스킵을 해도 되고 대충 쑥 읽어도 괜찮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한글 보고 고를 거니까 아래쪽에 이제 확인하고 답 확인해 봅시다. 여기부터 가볼게요. But the agreement is not based on charisma or on the power of the position. 앞에 뭔 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앞에 무슨 쌉소리를 짓거렸건 그러나 라고 말했으면 중요한 건 뭐야? 요 뒤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쪽이 핵심이겠구나 하고 읽어갑시다. agreement, 동의라는 건 be based on 어디에 근거하다죠? charisma, 카리스마나 혹은 on the power, 힘에 기반한 게 아니야. position, 지위죠. 리더라는 지위에 카리스마나 지위 때문에 동의가 생기는 게 아니야. rather, 살짝 뭐 얘기가 샌다면 새는데 새는 건 아니고요. 이거 rather 하고 똑같은 거 instead가 있었어요. 얘네는 앞에 뭐 있다 그랬죠? 순서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순서 잡을 때. 이번 모의고사에서 나와요, 이게. 앞에 뭐 있어야 돼요? 그쵸? 부정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호응하고 있는 거예요? not과 호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요. not A, instead, rather B. 이런 패턴. 무릎이었어, 씨.
그럼 오히려 차라리 it is based on 그것은 기반에 있어요.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뭔데요? 동의겠죠. 집단의 구성원들의 왜 이래? 야? 야? 됐네요. 집단의 구성원들의 동의라는 것은 어디에 기반한다? merit of the proposal. 메리트는 무슨 말이죠? 메리트가 뭐예요? demerit, merit. 그 TV에 이렇게 광고 많이 나오잖아. 메리츠 증권. 아니, 딱 메리츠 인형이야, 막 이 새끼. 안 궁금해요? 메리트는 이득, 혜택, 베네핏 같은 뜻이에요. 이익입니다, 이익. 그, 제한의 이익이야. 그러니까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안하는 사람이라 그랬지. 리더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에 구성원들의 동의가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The rules that govern human interactions. 대절하는 규칙이네. 인간의 상호작용을 govern, 규정하는, 다스리는 규범, 규칙은 should be 이어야 한다. 뭐여야 한다? Rules that are acceptable to all. 수미상관이라고 아주 양괄식.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스리는, 규정하는 규칙은 규칙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규칙이어야 한다. 요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쵸? 첫 번째 문장하고. 그럼 글쓴이가 하는 말은 뭐야? 사람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을 때 이 조직을 다스리는 좀 그런가요? 조직을 운영하는 규범이라는 건 조직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가 글쓴이의 핵심이네. 두 번에 걸쳐서 말했어요. 그럼 어때야 수용 가능한데요? 수용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에요? acceptable 하다라는 건 동의한다는 말랑 같은 말 아니에요? 이건 뭐야? 뭐가 생겼어? 저리가. 그죠? 모두가 수용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동의는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제안이 이득이 되면 동의한다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 집단의 규범을 정하는 규범이라는 건 동의 가능해야 되고 그 규범은 리더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1번이네요. 그렇죠?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규칙의 제안을 통해서 합의, 그것은 합의라고 썼지만 우리 본문에선 동의, agreement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처리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이 뭐더라? 아, 요거. 얘 23, 24 중에 뭐랄까요? 23하고 24 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뭐랄까요? 24요? 오케이, 잠깐만. 예. 24번 봅시다. The advent of agriculture set a vicious spiral of behavioral demands. 첫째 문장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advent 일단 무슨 뜻입니까? 진보, 출현. 그렇죠. 출현, 등장, 도래죠. 얘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랑 같은 의미예요? emerge 혹은 emerge죠, emerge. 등장, 도래, 발생, arise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농업의 등장은 출현은 fed. fed는 feed의 과거형이죠. 먹여 살렸다. vicious. 예, 간혹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래에 있나요? 없죠. 뭔 말일까요? 악덕한, 굉장히 사전적 뜻이죠. 사악한, 못된. 그래서 아마 요 지문에 나오나? malign이나 malignant, malicious 이런 걔네들은 좀 어려운 단어고 이게 조금 더 쉬운 단어예요. vicious, 사악한, 악한 이런 뜻이에요. spiral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잘한다. 그럼 사악한 나선에게 먹이를 주었다. 표현 참 개똥 같네요. of behavioral demands 짧게 끊어가 봅시다. 행동적인 요구에 사악한 나선에게 먹이를 주었다. 무슨 말일까요? 봐봐. 사악한 나선 머릿속에서 이렇게 영어
지문에서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뭉뚱그려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그럼 봐봐. 나선이라는 건 보통 어떤 표현으로 쓰여요? 우리 은유적으로. 아, 몰라요? 이 나선이라는 건 순환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우리는 욕망의 나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치 그 뭐랄까? 우리는 그 도파민의 나선에 노예들인 거야. 우린 도파민의 나선에 갇혀 있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을 때. 이게 나선이라는 건 반복 순환이라는 말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러면 나쁜 것. 자, 존나 쉽게 말하자. 나쁜 것에게 먹이를 준대요. 그럼 여기서 먹이를 준다라는 건 뭐야? 얘를 더 키워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나쁜 놈한테 먹이를 주는 거야. 누가? 농업의 등장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어떤 나쁜 놈? 행동적인 요구에 나쁜 것에 먹이를 주는 게 농업이었대. 됐죠? Change the very nature of our brains. 그리고 이 요구 사항은 변화시켰어요. very nature에서 nature는 무슨 말이에요? 자연. 이 뜻이 되게 안 붙나 봐요. 우리 독해에서 꽤 봤는데 본성, 본질, 특성. 그리고 very는 그냥 강조어예요. 얘는 통상 뭐 바로 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냥 강조어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그 본성을 변화시켰답니다. 우리 뇌의 본성을 변화시킨 행동적인 요구의 악덕함에 나쁜 것에 먹이를 준 게 농업의 등장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최대한 띨빵하고 쉽게 문장을 바꾸면 농업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의 누가요? 우리의 뇌가 본성이 변화해서 조금 나빠지게 되었다 정도로 뭉뚱그려 봅시다. 다음 문장. A hunter-gatherer had to be self-sufficient. hunter-gatherer 뭐 하는 사람? 헌터 뭐 하는 사람이죠? 수렵? gatherer 그쵸? 채집인. 수렵 채집인 원시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had to be 이어야 했대. self-sufficient 어떤 상황이어야 해요? 직역해봐. self가 뭐예요? 스스로. sufficient는 뭔데요? 충분한, 충족시키는 이란 말이죠. 뭔 말이야? 스스로 충족시켜. 뭔 말이니? 수렵채집인이야. 내가 원시인이야. 뭐 해야 돼요?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충족시켜야 되는 존재예요. But 하지만 the post-agriculture world 하지만 post는 무슨 말이죠? post는 past를 연상하세요. past. past는 무슨 말이에요? 과거 말고 스쳐 지나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후기 뭔가의 이후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post agriculture 농업 이후의 world 세상이에요. 우리 농업 사회에 살아요 지금? 아닐걸요? 농사 짓는 사람 본 적은 있어요? 난 없어요. 최소한. 주변에 친척 중에 농사 짓는 분이 안 계시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농업 후기의 사회 대충 보니까 뭐야? 산업 사회겠지. 현대 사회예요. 현대 사회는 뭘 좋아해? specialization 특화를 좋아해요. 쉬었다 합시다.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하고 같이 볼래? 있는 거 싶지. 거의 6천원밖에 안 되는 지 야가 많아. 맛있다고 한국 근데 그 진짜 근처에 많이 떨어지지 않아. 말고 아니 사람들이 너무 다이어트 하는데 중간 그냥 이런 스킬한 사람 좀 재밌게 끝은 나는 무슨 나만 금방 원래 이거 어쩐지 그 들어보니까 뭔가 그런 과거식으로는 다 알고 그래서 이게 되나 그냥 막 내가 보면 금방 재밌는 너 살려봐 너 오빠랑 오빠랑 미치겠네. 근데 너 그거 같아. 나 하루 움직이면서 이렇게 진짜 와 줄을 내려야 그래서 해 뭐지? 하루 움직이는 맞아. 그렇지 않아. 아니 좀 하루가 내가 이거 분명히 생각이 안 했어. 오늘 있으니까 휴게. 제가 해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 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가? 그래. 아, 내가 그래. 야, 아, 싫어. 이렇게 학원을 해서 하는 해리가 얘한테 꼭 이게 있어. 얘가 다 부르시더라고. 맞아. 그때 그걸 내가 이렇게 뭔가 이 나라서 안 속했어. 그 마지막에 전화를 그냥 내가 나랑 인간에서 나는 뭐 이런 차소를 어떻게 될까? 이게 세상이 아니 약간 비약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이상 알았어. 근데 그게 그래서 궁금해요. 네, 요즘 나 스타가 있는 아, 기다리고 있어. 할수 없잖아. 아니, 집에 안 외출하고. 먼저 대학생으로 물동 여기다 물동이 있어. 어디에다 자연스러운 예뻤어. 물동이 어디 있어? 물동이 아니야. 저희는 그 그러니까
이상하게 넣었어. 왜 다른 걸 또? 이렇게 생겨고 잔디 같은 거 있고 그거 뭐야? 무슨 거 좀 잘해. 오, 내가 무슨 이러지. 왜 사장님이 저쪽으로 가? 알지? 그래서 해 마실 때? 아, 그림 쓰시나? 아니, 의자야. 잘도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버스 여기 있네. 진짜 마음에 드는.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그랬어요. 농업의 등장 이후에 뇌가 나빠졌다. 뭐 이런 의미예요. 뇌한테 나쁜 짓을 했다. 그리고 수렵채집이는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농업 이후에 현대 사회에는 전문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전문화라는 건 분업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특정한 일을 잘하지만 다른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화된 사람은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내가 의사예요. 자급자족 가능해요? 굶어 죽어요. 농사 지어야 되면.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전문화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시대가. Someone to plant the wheat, someone to pick it, someone to mill it, someone to cook it, someone to sell it.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와 이렇게 투부정사 수식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디 갔냐? 밀을 plant 심는 사람, pick it pick은 뭐예요? 집어들죠. 수확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누군가는 밀을 심고 누군가는 수확하고 mill it 밀이 무슨 말이죠? 재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곡식을 빻, 누군가는 cook it 요리를 해, 누군가는 그걸 팔아. 이렇게 다양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읽었는데 뭔 소린지 사실 뭐랄까요? 감이 딱 오지를 않아요. 그럼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얘는 그냥 다 읽는 게 제일 낫거든요. 물론 이제 글의 후반부에 가면 주제가 그냥 나오는데 여기를 읽고 뒤로 훅 넘어가서 봤을 때 그걸 주제라고 인식할 수 있으려면 뭐랄까요? 논리 구조가 굉장히 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냥 쭉 읽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가 볼게요. While this process of hyper specialization, while 양보부사철이죠? 어디 갔냐? 여기까지네요. These modern 앞에 그럼 이러한 process 과정이에요. 절차. hyper 보통 접두사로 초 정도로 해석해요. 초. 그래서 초 specialization 전문화의 과정이 주어 led to 이끌었다.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도 이끌었고요. And 여기서 가자. And it's all its conveniences 어떻게 끊죠? 이렇게 끊자 그냥. 그럼 첫 번째로 산업화도 이끌었고 두 번째로는 모든 convenience 편리함도 이끌었어요. Like 뭐 같은 스마트폰, 쇼핑, malls, and 인터넷 쇼핑몰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편의성도 이끌었어. 그쵸? 분업을 통한 산업사회의 분업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의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while이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these modern trapping은요 장식품, 부속 아래 있을 것 같은데 장식품, 부속품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현대의 부속품들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these modern trappings가 나타내는 건 이런 것들이네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현대의 구속물,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얻게 된 편의사항들은 came with, 찾아왔어요. 뭐랑 같이? flip side. flip은 뭐죠? 그죠? 뒤집는 거죠. side는 뭐예요? 쪽이죠. 그러면 flip sid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이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럼 flip side는 무슨 뜻? 반대쪽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현대사회의 이 좋은 것들은 누구랑 같이 왔어? 그 반대쪽, 양면성을 띠는 것들과 우리와 함께 찾아오게 되었어요. Fitting an ancient brain into a modern environment. 맞추는 것입니다. 고대 뇌를 짜맞춰 뭐 안에다가 현대 환경에 짜맞추는 것. 다시 뇌 이야기가 나오네요. 짜맞추는 것은 maybe 일 거예요. Like 이거랑 같을 거예요. Fitting a square peg into a round hole. 이것과 같대.
fitting, 맞추는 거예요. square, peg는 아래 있네요. 못이에요. 네모난 못을,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된 못을, 이 못은 이렇게 생긴 구멍에 박아야 되는데 이 못을 어디다가 쑤셔 박아요? 동그란 구멍에다가 이 못을 쑤셔 박으려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원형의 구멍에 네모난 못을 쑤셔 박는 것과 같다예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의 뇌를 어디다가 맞추는 거? 현대사회에다가 맞추는 건 네모난 못을 동그란 구멍에 맞추는 것과 같대. 아, 그럼 고대의 뇌는 현대사회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이 말은 왜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농업이 등장하니까 나쁘게 됐다 그랬잖아. 그리고 뇌의 본성을 바꿔서 나쁘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글쓴이가 하는 말은 수렵채집이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찌 보면 자급자족 가능하다는 건 만능인인 거죠. 원래 수렵채집이는 만능인인데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특화를 하다 보니까 만능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원래 만능이 가능한 뇌야. 자급자족이 가능한 뇌인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 뇌가 분업화, 전문화를 강요받고 있는 거고 이러한 과정 덕분에 우리가 좋은 거를 얻기는 했지만 단점이 있어요. 우리 만능의 뇌를 전문화를 시키게 되니까 얻게 된 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고대의 뇌, 그럼 조금 멀리 올라가야 되겠지만 이 고대의 뇌라는 건 누구의 뇌겠어요? hunter-gatherer,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이 뇌는 현대사회에 맞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 우리는 수렵 채집인이 아닌데, 원시인이 아닌데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아직 원시인의 뇌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호모사피엔스가 통상 구석기 말 옆에 출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나이는 역사는 최소 10만 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현대 산업사회는 얼마나 됐어요?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한 300년이죠. 그러면 10만 분의 300인 거야. 우리가 이 현대적인 사회에 살게 된 건, 산업사회 이후에 살게 된 건.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현대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건 마치 네모난 못을 원형의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as evidence, 생략이 좀 많이 돼 있네요. it is나 it has been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as는 접속사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로 해석하시면 돼요. 얘가 증거로 뒷받침되었던 것처럼 by the millions of Americans on antidepressant, stimulants and other drugs 수백만의 미국인들에 의해서 증명되었어요. on 뭘 먹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anti는 반항이죠. depressant는 ant는 얘는 행위자 사람 혹은 물건을 나타내요. 그럼 디프레션은 우울증이죠. 안티 디프레션은 항우울증이겠네. 디프레선트는 그럼 안티디프레센트 우울증을 잔하게 만들어주는 것 항우울제예요. 스티뮬런트는 뭐예요? 자극제, 그쵸? Other drugs, 다른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걸 먹고 있는 미국인들에 의해 증거로 입증되고 있는 것처럼 현대인의 뇌는 안 맞아.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건 뇌가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고 stimulant, 뭔가 자극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정도의 약을 먹고 있다는 건 우리의 뇌가 부식뇌고 오늘날의 사회랑 안 맞아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a person with ADHD가 있는 사람이네요. 저 같은 인간이죠. Whose brain thrives on novelty and exploration. ADHD가 되게 장점이 있나 봐요. 이 뇌는 thrive 무슨 말이에요? prosper, thrive. 번성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번창하는 사람이야. 이 뇌가 뭐 위에서? novelty. 노벨은 뉴랑 같은 말이죠. 새로움, exploration, 탐험이야. 새로움과 탐험, 탐구 이런 데에 아주 번창하는 뇌.
특화된 뇌가 되겠네.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탐험적인 일을 하면 되게 잘할 수 있는 뇌야. 그런 뇌를 이렇게 가자. 하지 맙시다. ADHD를 가진 사람은 may have been 이었을지도 모른다죠. may PP 뭐였을지도 모른다. ultimate 궁극적인 hunter gatherer. 그럼 최고의 수렵 채집인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ADHD를 가진 사람이 뭐 10만 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최고의 사냥꾼, 최고의 수집가가 되었을 거야. 다시 말해서 ADHD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뇌가 좀 덜 지원한 사람, 현대사회에 잘 맞지 않는 사람, 저 같은 인간들, 정신산만한 애들. But today, 하지만 오늘날, this person struggles with the job. 하지만 이 사람은 struggle, 분투하다, 고생하다, 투쟁하다, 혹은 어려움을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That requires, 요구하는 일이네. repetition, 반복과 routine. 말 짧게 하면 수렵 채집인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ADHD 환자들은 옛날에 태어나서 잘 살았겠지만 오늘날은 잘 못 살아요. 왜? 뇌가 옛날 뇌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글쓴이의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고대의 뇌를 현대의 사회에 적응시키는 건 어렵다. 그래서 걔랑 제일 비슷한 거 찾아봅시다. 뭐 얘는 아니죠. 고대의 뇌, 현대의 뇌, 뭐가 더 똑똑하게요? 아니고요. 2번, 우리의 고대의 뇌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화된 오늘날의 세상에서 답이네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29는 아까 봤고 31번은 뭐였더라? 31번의 내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32번은 뭐였더라? 이게 뭐였죠? 하나, 두 개, 빨리 하면 두 개. 30번하고 31번 중에 뭐가 더 어려웠어요? 둘 중에 하나만 봅시다. 30, 31 중에. 틀린 거 불러봐요. 다 맞았어요? 부러뜨리지 말고. 31번? 오케이. 그러면 31번을 쑥 봅시다. 얘는 이제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뭐랄까요? 2점 중에 좀 어려운 문제 정도의 느낌이에요. 3점을 받기에는 조금 쉬웠을 것 같기는 하고 왜냐면 주제의식이 주제문 같은 느낌의 문장이 되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을 꼼꼼하게 좀 뜯어서 읽었으면 답을 맞추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다. 뭔 말 하려고 그랬지? 빈칸 추론 문제를 이제 내가 읽었는데 모르겠어. 특히 단어 빈칸의 경우에요. 31번 문제의 경우에 찍을 때요. 답 선택지끼리 짝을 좀 지어보세요. 1, 2, 3, 4, 5 중에 되게 짝짓기 좋은 애가 뭐 있을까요? 비슷한 느낌인 단어. 스테이버 무슨 말이죠? 그쵸, 안정적인이에요. 팔셔 무슨 말이에요? 부분적. 3번 obvious 뭔 말이죠? 알죠? 안 적어도 되죠? 분명한, 확연한. universal 뭔 말이고요? 보편적. repetitive 반복적. 이죠. 그러면 대충 짝을 지었을 때 그럼 반대말인 놈이 뭐가 있을까요? 반대말인 놈. 몇 번하고 몇 번이 반대말 같아요? 2번이랑 4번이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이어로 쌍이 지어지는 놈이 있으면 둘 중 하나가 답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빈칸 앞에 부정어를 놨으면 이제 만약에 부정어가 있을 땐 얘가 답이면 부정어가 없으면 얘가 답인 거고 이런 패턴의 선택지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찍을 때 반대말이 있으면 걔 중에 하나로 찍으시고 비슷한 말이 있으면 걔네들은 답이 아니에요. 봐봐. 1번 안정적하고 누구랑 제일 의미가 잘 맞아요? 사실은 의미가 좀 많이 잘 맞아요. 안정적이라는 건 특수해요? 보편적이에요? 어떤 상태가 되게 안정적이고 반복된다라는 건, 말해버렸네. 봐봐요. 보편적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상태가 어때요? 안정적이란 얘기죠. 보편적이라는 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100년 전에도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반복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새끼 세 마리는 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랑 반이어에 해당하는 이 새끼가 답일 거라고.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짬도 필요하고 통찰도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데 이렇게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사실 좀 동떨어진 놈은 얘예요. 근데 obvious도 어떻게 보면 보편적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얘를 입힌 조금 근데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찍는다면 좀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찍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31번 후딱 갈게요. Members of a political community 정치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은 seeks to make sense of it. 요거 무슨 말이에요? make sense of it. 그렇죠. 잘한다. make sense of는 understand랑 같은 말이죠. 그럼 seek는 추구하다니까 하고자 한다예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투부정사하고 싶어 한다. 그것을 이해하고자 해요.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정치적 공동체겠네. 그럼 어떤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은 그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고요. And its history. 또 뭣도 이해하고자 해요.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며. 두 번째 목적어가 되겠네요, 얘가. Form a general conception of a kind of community it is. 형성합니다. general, 일반적, conception, 개념이죠. of the kind of community, 종류예요. 공동체의 종류. it is,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공동체로서 뭐랄까요? 그 자체로서 이 공동체가 어떤 종류인가? 뭐 좀 말을 쉽게 버무리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지닌 공동체인가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형성한대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이 공동체 그 자체와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뭐 나라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나라라는 공동체는 이런 존재구나. 일반적인 관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and arrive at 병렬 구조예요. 동사. 이르게 돼요. Some form of self-understanding. Some form에서 form은 형태니까 일종의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내가 속한 조직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이런 느낌을 가진 곳이구나 라고 스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Like individual identity, 이것처럼, 개별적 정체성처럼, but even more so, 이만큼은 지금 삽입구예요. 살짝 안 보이는 척해도 괜찮아요. 굳이 내용을 이어드리자면 개별적인 정체성처럼 하지만 훨씬 더 그러한 것은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개별적인 정체성처럼 national identity, 그럼 개별 인간의 정체성만큼이나 국가적 정체성은 highly complex,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국가는 왜 나왔어요? 여기서 국가라는 표현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이어지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해하면서 어떤 관념을 형성하는데 사람 개개인의 정체성만큼이나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highly, 고도로, 매우 몹시죠. 굉장히 복잡하고요. multi-layered, composed of different and sometimes conflicting strands of thought. 기네요. complex, 복잡하고 multi-layered, 무슨 말이에요? 레이어가 뭐죠? 층, 그렇죠. 잘한다. 층, 저 보통 맨날 3개 적어드려요. 층, 겹, 막. 그래서 옷 이렇게 반팔 속에다가 긴팔 입는 거 보고 어떻게 입는다 그래요? 레이어드라고 하잖아요. 옷에 층을 낸다는 얘기예요. 여러 층. 멀티는 뭡니까? 여러, 다죠. 다층적이다. 그리고 composed of, 구성되어 있다. different, 서로 상이하며 sometimes conflicting, 때때로는 대립적인 strands of thought. strand는 흐름이나 끈, 실, 개울, 개천 이런 말이에요. 그냥 흐름이라고 하자. 생각의 흐름. 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 살짝 가려도 괜찮아요. 그 쉬운 말 있잖아요. 국가의 정체성이란 복잡하며 다층적이다 예요. 그리고 patterns of behavior, 잘못 막았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of에서 시작하는 괄호. 이걸 돼서요. 어차피 2번 다시 안 볼 건가요? 내가 이렇게 막아놨죠. 그럼 이걸 방법이 없는데? 극적 그냥 망했어요. 슬래시로 바꿉시다. 죄송해요. 그러면 생각과 patterns of behavior,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묶여요. 생각, 행동 방식, 가치와 ideals, 여기까지가 명사 덩어리네요. 그럼
사고방식, 행동방식, 가치나 아이디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상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게 accumulated, PP죠? 축적된입니다. ove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축적된 이러한 다양한 관념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이란 쉽게 말해서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그리고 it is therefore amenable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그럼 여기가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투부정사 하는 건 amenable, 승낙하는, 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쉬운 말로 바꾸면 acceptable하고 비스무리하긴 해요. 뭔가를 잘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투부정사 하는 건 받아들일 만하다예요.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가주어 진주어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명사인데요? 이 쌍놈이? 싹싹싹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건 어디 갔냐? 국가의 정체성 여기 있네요. 요 국가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나라의 내가 속한 공동체 정체성이라는 건 amenable to 명사하면 이 명사하기가 쉽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해석을 하기가 쉽다예요. 그리고 while a particular manner of understanding it tends to become dominant 이러한 반면에 여기가 부사절 여기가 주절이에요. 이렇게 절구조가 되어 있어요. while 뒤에 있는 it is rarely 하고 세트예요. 이런 반면 이렇다예요. 그럼 특정한 manner 무슨 말이죠? method, way 같은 말이에요. 방식입니다. 특정한 manner of understanding 이해의 방식이 it tends to 얘가 취하는 방식이 become dominant. dominant는 무슨 말 아시죠? 지배적인. 오케이. 그럼 특정한 이해 방식이 지배적일 수 있겠지만 it is rarely free from dispute. 그것은 rarely 거의 뭐뭐 않다죠. free from은 뭐뭐로부터 자유롭다 뭐뭐가 없다죠. dispute는 무슨 말이고요? 이걸 알면 도착해 되게 쉬웠을 건데. 그렇죠. 논쟁, 논박 이런 말이죠. 그럼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건 개념이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의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논쟁이 벌어진다라는 거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뭐가요? 이시요. 이시는 뭔데요?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게요.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이에요. 그럼 뭘 이해하는 건데 국가란 무엇인가지. 나라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지배적인 방식이 있어. 하지만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 논란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even the widely shared self-understanding remains tentative. 그러면 아이고 옆방 애들 전달사항을 잠깐 죄송합니다. 옆방 돼서 1분만 갔다 오세요. 누구야 아시겠죠? 아파. 그래서 저기 동명이 있는 싶은 건데 주식 하는 거한 400만 원. 최근에 동명이 저기 소영이는 싫어. 싫다.
나 너무 안 돼. 그래서 가기 싫어했는데 엄마가 일부러 아니 엄청서 모습 시간에 모습 해야 돼서 엄마하고 싶었어요. 저번에 스트레스 인터뷰션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 게임이 처음 하여 이렇게 우선 시키니까 그래서 이게 안 하면 거기 써내서 그 말이야 완전 그냥 진짜 하루 종일 괜찮은 걸 보겠어. 그래서 와 밥도 들고 픽하고 게임을 잘하면 뭐 그치 팩팅이고 내일 저는 그냥 했어. 그냥 모르겠어. 그냥 일본에 내가 졸업하자마자 갔다가 안에서 그냥 동행이야. 슬픔도 아니고. 쟤는 그냥 어려워.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나 스트레스 받고. 저기 그지 않아. 이거는 그냥 그러면 아빠 그냥 이거 봤어. 왠지 안 돼. 이거. 와 노래가 머리가 또 노래가 김파라 김팔. 제가 특히 하는 게. 다 김파라 줬어. 되게 신났어. 인간 기능은 앞에 뭘 봤어? 마지막 거. 단지 이러고 있는 거만 봤어. 우리가 지금 누구지 알아? 저주받은 기억이. 진짜 이런 말하면 이게 집중력이 영이야. 익숙하다가 8시간 있으면 공부하고 8시간 패드로 맨날 패드로 골고루에 나포지 이름을 들어서 아니 그냥 무료시잖아. 나 몇십 개 중에 떠올렸는데 이게 안 볼 수가 있어. 이게 좋아할게. 소스 벌더가 안 먹을 수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지수 좋아. 그걸 사람들하고 난 우리 뭐 우리한테 이거 지금 수고 해설이 있어. 나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우리 요 질문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봅시다. 그러면 가볼게요. Even the widely shared self-understanding remains tentative. 여기요. 그럼 심지어 widely shared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self-understanding 자신에 대한 이해.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스스로 한 이해에 좀 더 가깝지만 그냥 통상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자신에 대한 이해가 remain 유지된다. tentative는 별표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있네요. 얘는 잠정적인 혹은 머뭇거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춤주춤하는 머뭇거리는 보통 이런 뜻입니다. 행동으로 치면. 그럼 내가 한 이해가 잠정적이고 머뭇거리는 거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As part of national identity are opaque and inaccessible. 여기에서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뭐 얘는 삽입이라고 봐도 되고 절의 형태라서 굳이 삽입으로 인식을 안 하셔도 해석에는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as는 parts of national identity 국가적 정체성의 부분은 opaque 단어가 어려운 게 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있네요. 그러면 얘는 transparent 투명하다의 반대말이에요. 불투명한 불확실한 이런 말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건 불투명하고 inaccessible 접근이 불가능해요. Even to the most searching inquiry 심지어 누구에게 있어서도 대부분의 searching 뭔가를 찾고자 하는 inquiry 질문이죠. 그럼 우리의 물음에 대해서 이 답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largely because 주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Those reflecting on it 사람들이에요. reflect는 제일 쉬운 말은 반사하다, 반영하다 말고 뭐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뭔데요?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influenced, 이만큼 동사입니다. 제기대명사 강조용법, 그 스스로 too deeply, 너무너무 깊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by it, 뭐에 의해서?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 to notice their presence, 이거 하기에는 이에요. 국가의 정체성 혹은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얘의 정체,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기에는 내가 이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While some forms of self-understanding are more plausible, 까지 보면요. 뭐야? 요까지가 와일절. 몇몇 형태의예요. 자기 이해가 plausible은 그럴듯한이란 뜻이에요. 얘는 간혹 나올 겁니다. 우리 지문에. 고3 지문에는 꽤 등장하는 형용사예요. 그럼 자기 이해라는 건 그럴듯한 반면에 than others, 다른 것보다예요. 내 이해가 남이 한 이해보다 조금 그럴듯해. 야,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 아니야? 내 말이 맞지 않아? 네가 하는 생각보다? 이럴 수도 있는 반면에요. None can claim to be the only one. 그 어떤 사람도 주장할 수 없다예요. 투부정사임을 주장할 수 없다. The only one, 유일한 하나임을 주장할 수 없어요. That is correct. 정확한 하나. 야, 내 주장만 맞아.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남들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누구도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저 위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국가의 정체성이랑 뭐라고 했어요? 복잡하며 다층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이해도 정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It captures some features of national identity and ignores or marginalizes others. 이것은 포착합니다. 특정한 feature, 특징이죠. trait, feature, 몇몇 특징들을 포착해요. 국가의 정체성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특성에 대해서. And ignores, 무시하거나 marginalize, 무슨 말일까요? 마진이 뭐야? 그렇지, 마진에서 가면 돼요. margin. 이득? 이주? 그 마이그레이트인데요? 야, 나 마진 하나도 안 남아, 이때. 마진이 뭐야, 마진? 마진은 갭이에요, 갭. 격차, 차이. 통상 이 차이를 통해서 얻는 이득 정도의 의미인데 보통 갭이에요. 그럼 marginalize는요? 여백화하는 거예요. 소외시키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marginalize는 isolate예요. 그럼 내가 가진 이해라는 건 우리 국가 정체성들 중에 이 특징 중에 몇 가지 특징은 이해하고 있지만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거야. 뭐를? 다른 것들을. 얘는 others가 가리키고 있는 건 other features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정체성을 확연하게 내 말이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It is therefore necessarily,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분명히 여기서 가리키는 이시 뭔데요? 내가 이해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요. 이거예요. 내가 한 우리나라의 정체성, 내가 소속된 집단의 정체성이요. 왜 안 눌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놈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건 반드시 어때야 돼요? 확실한 정답은 없다잖아.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불투명하고 복잡하고 다층적이야. 어렵고 불투명하고 복잡하다 그랬으니까 obvious 꺼지고, 불투명하고 다층적인데 안정적일 리가 없죠? 보편적일 리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반복된다라는 것도 네가 한 말 나도 하고 내가 한 말 얘도 하는 거예요. 남는 게 뭐? 부분적이다.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많이 했네. 다음 시간에 30번대 문제를 한 5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수업이 언제예요? 이거? 특강? 이거 특강 다음 시간이 언제입니까? 목요일이에요. 와. 왜?
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뭐지? 잠깐만. 5시 반에 끝나는 거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보내는 드릴게요.